스티브 잡스의 집에는 예술 작품이 딱 하나 있습니다. 거실에 걸려있는 풍경사진의 거장 안쉐드 아담스의 흑백 풍경사진이에요. 세계적인 갑부의 집에 예술 작품이 한 점만 있다는 것이 좀 뜻밖인데, 그것도 사진 작품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잡스의 집은 캘리포니아주 펠로알토에 있습니다. 1930년대 지어진 영국 전원주택 튜도 스타일로 지어진 클래식하고 아담한 집이에요.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분위기죠. 붉은 벽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집이에요. 애플 CEO가 사는 집 쳐놓고는 의외로 작고 소박해서 한 번은 빌 게이츠가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는데 와서 보고 깜짝 놀랐다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식구들이 다 이곳에서 사는 거예요? 안셰르 아담스의 사진 작품은 이 집 거실에 걸려 있습니다. 이 사진은 원래 아담스가 자신의 딸 생일 선물로 만들어서 준 건데, 나중에 잡스가 아담스의 딸로부터 구입해서 집에 걸어 놓은 거죠. 이 사진에는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한 번은 일하는 가정부가 청소를 하면서 젖은 물수건으로 작품을 닦아서 작품이 손상이 되었나 봐요. 전통 흑백 사진은 젤라틴 실버 프린트라고 하는데, 젤라틴은 동물의 관절을 녹여서 만드는 젤 타입의 접착제 역할을 해요. 그 안에 이제 화상을 만드는 은입자 실버가 이제 들어가서 지지체인 종이에 부착되어 있는 거죠. 이 젤라틴은 물에 닿으면 풀어지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걸레로 닦으면서 젤라틴이 일부 떨어져 나가면서 화상이 손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몹시 아꼈다는 잡스가 어렵게 수소문 끝에 예전에 아담스의 조수를 했다는 분을 찾아내서 그분에게 복원을 부탁해서 겨우 작품을 갖다가 살려냈다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스티브 잡스가 이 사진을 거실에 걸어 놓았을까요? 애플 CEO로 세계적인 갑부이고 목소리 날 만한 고가의 작품이 여러 점 집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집에 예술 작품이 딱 한 점? 그것도 사진이라니? 그래서 제 궁금증은 시작됐습니다. 유튜브 첫 강좌 주제를 스티브 잡스와 사진으로 택하게 된 이유기도 하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임을 먼저 밝힙니다. 잡스는 선불교에 심취해 있었어요. 선불교에 대한 관심은 대학교 재학 시절 리드 대학에 다녔죠. 대학 인근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선센터가 있었답니다. 거기서 열린 집회에 열심히 참가했다고 해요. 또 선에 관한 서적도 열심히 찾아서 읽고, 또 가까이 한 친구 집에 다락방에 그 명상실을 만들게 해서 틈틈이 둘이서 같이 명상의 시간을 갖기도 했답니다. 짬짬이 대마초도 피우긴 했지만요. 그러고 나서 대학을 중퇴하고 나서 친구와 둘이 인도로 순례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한 7개월 정도 여행을 하는데요. 재미난 게 인도에 간 이유가 인도의 구루 님 카톨리 바바를 만나기 위해서 인도로 갔다고 합니다. 바바가 산다는 히말라야 기슭에 있는 마을까지 찾아갔지만 그때는 이미 그가 죽고 없어서 만나지 못했다는군요. 또 선불교 영향으로 그때부터 채식주의자가 됩니다. 선불교에 대한 관심은 줄곧 계속되면서 나중에는
일본 선불교 승려 고분 치노를 만나서 그에게 영적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와의 친분과 교류를 계속 진행합니다. 고분 치노는 잡수 결혼식 때 주례를 맡았었죠. 거실에 걸려있는 안쉘 아담스의 사진은 대자연에 장엄하면서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잡스는 사진 앞에 앉아서 선불교 수행에서 중요시하는 참선, 명상을 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일반적인 예술품이 활용 기능과 목적이 미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장식적 역할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아담스의 사진은 잡스가 명상의 시간을 갖는데 꼭 필요한 수행 도구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고 저는 생각해요. 명상은 자연 속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겠지만 대체 방법으로 자연의 풍경 사진을 앞에 두고 본인이 이제 그 안에 있음을 상상하면서 명상을 했었던 거죠. 에드먼트 제이콥스 박사의 실험에 의하면 눈을 감고 그 사물을 시각화하는 것이 실제 그 사물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뇌파를 만든다고 해요. 뇌는 주변에서 실제 보는 것과 상상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과 시각화된 행동 역시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운동선수들이 실제 훈련을 대체하는 상상 훈련으로서 일선에서 도입돼서 실제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잡스가 명상을 통해서 얻은 미니멀리즘적 미학과 강렬한 집중이 그의 삶과 그가 만든 애플의 제품에 그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작품의 정식 명칭은 Winter Sunrise Sierra Nevada from Lone Pine입니다. 좀 제목이 길죠? 1944년 겨울 촬영한 사진인데요. 캘리포니아 론파인이라는 지역에서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에요. 촬영 당시에 근처 지역을 한 2주 정도 장소를 물색하던 아담스가 이 사진이 찍힌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출 풍경을 찍으려고 나흘간 새벽 촬영을 시도했는데 구름이 산을 가려서 촬영을 못했다는군요. 5일째 되던 날 동트기 전에 현장에 도착한 아담스는 차 지붕 위에 설치된 플랫폼에 삼각대와 카메라를 받치고 차 안에 들어와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때 기온은 0도 정도 되는 추운 날이었다고 하죠. 날이 이제 서서히 밝으면서 이제 촬영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마침 목초지에서 풀을 뜯고 있던 말이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순간 아주 극적인 순간이 이제 연출이 되는 거죠. 구름 사이로 뚫고 들어오는 빛이 말을 부드럽게 비치는 이 사진의 가장 핵심되는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장면이 찍히게 돼요. 이 사진을 찍고 나서 바로 구름이 걷히면서 햇빛이 대지를 전체적으로 비춰주게 되고요. 촬영은 더 이상 계속하지 못했다는군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사진은 안쉘 아담스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과 동일한 필름에서 프린트된 또 다른 사진이 한 점 더 있습니다. 1967년 아담스가 직접 프린트한 빈테이지 프린트인데요. 판매 당시 구매자에게 아담스가 직접 쓴
편지도 함께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이 몇 달 전 2020년 7월이에요. 뉴욕 필립스 경매에서 41만 2,500불, 하나로 4억 5천만 원 정도 되죠. 경매에서 낙찰되어 판매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